자, 반갑습니다. 이투스 앤서 목동 입시존의 입시센터장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뵙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이행공감, 이투스 앤서 입시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부모님들께 또는 학생분들께 질문을 먼저 받고 궁금하신 내용을 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총 3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 보시면 1강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질문 중에 아무래도 교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서 첫 번째 순서를 교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씩 질문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질문은 항목별로 다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그냥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설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입시와 관련된 그래서 수능 가채점, 실채점, 또 수시, 정시, 배치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학원에서도 입시존에서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3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다 보면 수시 지원과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시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수시 때 이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식적으로 하나씩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목으로 묶었을 때 전체 6개의 질문들이 공통 범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좋지 않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느냐. 한 요 정도 2등급 대 초반 정도면 약대가 가능하냐.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학과가 아무래도 약학과겠죠. 그 다음에 내신 몇 등급 정도일 때 스카이가 가능하냐. 자, 교과 전형 신설로 내신은 상승일까 하락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셨던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 시 서류나 면접이 없을 때 문이과 교차도 가능하냐. 그 다음에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에 따른 현실적 입시 전략. 아마 이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항목을 하나씩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신 등급이 좋지 않으면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질의응답 올려주신 분들의 대부분 아까 한 분 제외하고는 질문을 던지실 때 구체적인 내신을 올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물론 뒤에 이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쓰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부터 고3이라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논술 전형하고 정시 준비에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시는 어차피 수능이니까 이제 EBS 교재라든지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투스 앤서에서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알아봐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정시는 일단 그렇고
논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7월 16일에는 학생부 종합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23일은 논술을 가지고 찾아뵐 겁니다. 물론 저희 앤서에서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바탕 논술 이미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투스 앤서 목동 이렇게 치시면 해당 논술 설명회를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도 23일 날 논술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논술이라는 부분하고 정시 부분인데 정시는 아무래도 그동안 모의고사 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더 집중, 이번 방학 때 더 집중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논술 전형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요 정도 내신이면 약대가 가능할까?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전년도 입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략적인 선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내신이라면, 그러니까 2등급 때 초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01에서 뭐 2.5 사이, 그 정도 사이라고 봤을 때, 먼저 약학 최상위를 제외하고 지방 국립대를 제외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구체화 시켜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삼육대, 차익과학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지방사립 이 정도면 2등급 때 초중반 이내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과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성적은 다 교과입니다.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라인이 만약에 지원 가능한 라인이라면 조금 요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위층에 있을 법한, 그리고 조금 소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라인을 잡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제 왜 아까 질문에 학생부 등급과 모의고사 성적 관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6월 기준으로 100분위가 290 정도 이상 또는 280 이상, 270 이상 순서대로, 그 다음에 260 이상, 그러니까 어느 층위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뭐 290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정시 때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선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그런 거 배제하고 제가 아직 성적을 모르니까 단순 내신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원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틀이고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중에서도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다면 그 부분은 조금 요 성적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현 고등학교에서 내신 몇 등급 정도일 때 스카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신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하고 지역 균형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럴까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뒤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듣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걸려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략 전년도의 교과 입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올해 추천 전형의 비율, 모집 인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지원 시 서류나 면접이 없을 땐 문이과 교차도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수능 최저 조건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네. 이거는 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자, 자연계 학생이 문과 쪽으로,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쪽으로 만약에 교차를 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자, 수학 선택 과목, 그러니까 학생은 확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최저에 미적 기하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그러니까 과탐만 응시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과탐이 같이 열려 있는지, 수학도 확통까지 다 열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나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죠. 뭐 고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는데 뭐 면접이야 뭐 두 번째 치더라도 뭐 서류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조건의 수학과 탐구 반영 과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찾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경우는 교차 가능합니다. 근데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갔을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서 굉장히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학생과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인데 굉장히 큰 질문이긴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좀 하나 넣어드렸는데 6월 기준입니다.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점수 라인을 한번 봤어요. 자,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서울대는 295점, 명고대는 286점 이상, 그러니까 학과별로 편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성한이 중까지는 한 271점 정도, 100분위 기준은 265점 이상이면 요 정도. 요렇게 이제 제가 한번 구획을 나눠봤어요. 이걸 왜 구획을 나눠놨냐면, 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에 따른 입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질문을.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아이의 6월 평가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 상담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그리고 7월 모의고사도 있죠. 7월 7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9월도 있고 9월 1일 날 이제 모평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수시 지원을 할 텐데, 그래서 5번의 모의고사를 보신 뒤 대략적인 정시 지원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수시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몇 개를 쓸 것이냐,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만약에 좋은데 어느 학교가 최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저가
이 친구가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격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이 좋다? 정말 1등급 대 초반이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쪽을 공략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에서 지금 최저가 없는 학교가 연대하고 한양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대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비교해 드릴 거예요. 최저가 없는 조건은 무조건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가 잡히고, 그리고 그 점수대로 어느 정시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략 라인을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조금 죄송스럽게도 그냥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담하실 때 또는 아마 기관에 뭐 들어가시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가능 대학의 점수를 알아보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은 의학계열은 284점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예과는 아무리 낮아도 292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84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다 포함한 겁니다. 네. 그래서 284점 이상, 의예과는 292점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서영고까지. 네.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에 조금 점수가 낮은 과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 그 다음에 뭐 서성한이 중은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끝나고 점수 체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열이라는 게 물론 아직 뭐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이런 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표에 나오는 점수가 문과, 이과 학생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작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략적인 점수 라인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점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힌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진다.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지면 교과로 만약에 쓰기가 애매하다면 역으로 6개의 카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최저가 좀 있는 쪽으로 100분의 점수가 좀 괜찮다면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독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학 라인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유독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최저가 좀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세종대하고 홍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할 때 물론 홍대는 추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 라인에 비해서 최저가 좀 높아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도 세종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숭실대가 2합 7 뭐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가 지금 2합 5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가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내신이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공격적으로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죠.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실 때 서머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머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시 지원 대학 라인 잡기. 자, 이 기준이 없이 수시를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봤어요. 논술을 보러 가요. 논술을 보러 가는데 제일 빠른 학교들이 수능 본 그 주말부터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논술을 보러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과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라면 보험을 드셔도 돼요. 근데 학생부 교과에서 사실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가버려. 근데 최저를 맞췄어요. 근데 수능을 잘 본 거야. 그럼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장 먼저 제가 첫 번째 줄에다 요거를 표시해 놨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2개년 교과 합격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는 전년도 입결 자료가 무색해질 수도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제외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천 전형이 선발 인원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변수가 생길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전년도에 이 정도 점수 라인이었어 라면 이것만 보지 마시고 2개년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어떤 특정한 내신 등급 아이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라면 2개년 합격자 흐름에서 아주 많이,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 최저 조건 비교해 보시고요. 추천 인원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라.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 방법이 변화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즉 종합전형이 올해 교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면접형이 교과로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종합에서 교과로 바뀐 경우는 전년도 입결 자료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라인 비슷한 학교의 입결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전년도에 교과 전형이 없는데 올해 추천 전형으로 새로 생긴 대학들은 전년도 입결 자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비슷한 최저 라인이라든지 학교 라인이 좀 비슷한 학교들의 입결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교과로 지원하실 때 미리 조금 서머리를 좀 해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대학에서도 학과별 편차가 당연히 있겠죠. 선호하는 학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 다음에 대학 중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는 예상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그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특히 인문계열은 일단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관건.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자, 어떤 학교는 주요 교과목을 A라고 놓고 이 주요 과목 이외의 과목도 B라고 해서 A와 B의 성적을 같이, 그러니까 물론 계산 비율이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게 대학마다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집 요강에 학생부 반영 방법 그래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공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럴 때는 일단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나 전년도 입결 범주 안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요소이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이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죠. 서류 반영이 있다든지 정성평가 반영을 하는 학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학교. 학업 수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20점을 정성평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량평가는 숫자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건 80%로 가고 20%를 정성평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로 보자면 20의 정성평가가 80의 정량을 뒤엎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량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얘를 가지고 요 순위를 달리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정성평가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능 최저 조건에서 수학 반영 교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필수로 최저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학 포함 3합4랑 국수, 영탐 중 3합4는 다릅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잠깐 보시면 수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수학이 포함이 되는. 그 다음에 그냥 4개 영역 중에 4개 영역 중 3합, 여기도 3합 이렇게 간다면 여기는 수학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수학 포함 3합 몇, 여기는 그냥 4개 영역 중 3합 몇 이렇게 나왔을 때 수학이 포함되는 경우와 여기는 수학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 자, 동일대학 내에서 수능 최저가 다른 경우는 학과별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제일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인문자연에서 최저가 있고 약학이 있고 의예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최저가 같은 학교인데 수능 최저가 다르다. 그 얘기는 학과별로 다르다. 그거 꼭 그냥 딱 눈에 처음 보이는 것만 여기는 이 조건이군. 학과도 다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개년 충원율. 자, 여기서 한 가지. 충원율이 만약에 100%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100%란 얘기는, 자, 만약에 모집 정원이 10명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10명인데, 처음 10명 최초합이 나왔어요. 최초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10명이 다시 들어와요. 채웠죠? 여기 모집 인원만큼 10명을 채웠죠. 이게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을 해볼게요. 이 추가 합격의 10명이 다시 나가요. 그리고 다시 10명이 들어와요. 이건 몇 %입니까? 한 번 나갔고 2번 들어왔죠? 200%입니다. 그러면 300%라고 하는 건 지금 들어왔던 애들이 다시 빠지고 또 1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똑같은 300%라 할지라도 모집 정원이 낮았을 경우와 모집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이게 지금 10명이니까 30명이죠. 300%면 10명 빠지고 30명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거죠. 50명만 해도 150명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학생부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학교 뭐 과를 낮추겠다든지 이게 안 되잖아요. 학생부에 맞는 과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과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부담스럽다, 학교 라인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과를 낮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집 인원과 이 충족률이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 자, 예를 들어서 뭐 논술의 경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7명 뽑는데요. 7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한 1890명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190 몇 대 1인가 뭐 경쟁률이. 처음에 보이는 경쟁률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이 학과는 최저가 3합 4인데 실제로 성적표가 딱 나와서 보니 1800여 명 중에 1000여 명이 떨어져 나가요. 3합사를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응시했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몇인지. 이 부분은 다다음 주에 논술편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논술 전형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는 논술에 최저가 없지만 의대는 있잖아요. 세계각 1등급이거든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대 1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아까 수능 최저 얘기를 좀 했었고 비슷한 라인의 대학 중에 조금 최저 조건이 다른 경우 좀 눈여겨보셔라. 우리 아이가 충분히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신이 좀 아주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고민했던 거는 뭐였냐면 한양대 에리카 지역균형인데 제가 있는 목동에서 에리카가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의 교과의 최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약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저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인문의 경우 건대, 경희대, 국민대, 세종대, 숙대, 인하대가 이하고예요. 인문의 경우. 그러면 이 학교를 포함해서 내신이 동일하고 같은 아이가 만약에 이 6개를 다 붙었다면 당연히 한양대 에리카가 1순위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대나 물론 여기에 추천 인원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건대, 경희대, 국민대, 세종대, 숙대 여기까지는 여기랑 중복 합격이 나오면 얘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모르겠어요. 이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쪽이 더 높은 건 뭐 당연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 보면 한양대 에리카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가 조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저를 맞춘 학생이 만약에 A라는 내신으로 여기를 지원을 했다면 만약에 내신이 좀 괜찮은 학생이라면 이 라인 중에서도 뭔가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그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이 이 정도까지가 안 되는 애들이라면 상대적으로 2합 5라는 최저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문계열.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자연은 2합 6인데
가톨릭 국민대 단국대 과기대 세종대 라인이 같아요. 그 다음 약학은 가천 가톨릭 숙대 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숙대를 제외하면 한양대니까 가천대 가톨릭은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요 라인이 비슷한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해요.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문이 지금 인문이나 일부 자연, 그러니까 임팩트는 인문 쪽이 훨씬 더 세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교를 하시면 지원하는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 애가 내신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럴 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최저가 없는 쪽을 공략하시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라인을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올 4등급이다. 그러면 2합 8이니까 2합 7도 맞추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숭실대 같은 경우가 2합 7이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3등급이 뜨면 2합 7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공략을 잡으셔야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홍대입니다. 홍대 인문 3합 7, 자연 3합 8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동수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대 경희대가 2합으로 간다. 2합으로. 3합으로 가는 학교가 서강대, 시립대, 성대, 중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최저를 맞추는 아이가 여기도 맞췄다면 당연히 일로 빠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강대하고 성대 같은 경우는 1등급 라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시립대하고 중앙대는 2등급 라인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아이가 2등급 대 초반 아이가 만약에 홍대를 썼다면 붙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런데 3합 7도 맞춰? 그럼 딴 데로 빠져나가겠죠.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두 학교가 제가 보기엔 올해 변수예요. 과연 최저를 3합 7 정도 맞추는 애가 3합 7이면 둘둘 3이잖아요. 내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2등급, 3등급,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성적이 안 좋을수록 그 아이는 1로 덤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7이 보이니까. 왜? 정시된 지원을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7을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힐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러니까 참고로 자연계는 1등급 안에 미적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인원이 작년 가형에 비해서 얼추 한 3배? 이 정도가 늘었다고 본다면 최저를 인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문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전년도 입결 자료나 혹시 최저가 변화가 생겼거나 또는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고, 자 이제 최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이게 이제 같은 최저에 걸려있는 대학이에요. 일부러 학교별로 쭉 쓰지 않았고 예별로 썼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학교가 그냥 얼핏 저희가 생각할 때 외대가 지금 2합 4인데 아주대가 2합 4란 말이에요. 물론 이 학교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선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걸 빼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 여기는 뭐 이게 많은 감점의 요인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둘 다 추천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얘보다는 좀 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문과에서 지원을 하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 2합 5.
이하 뭐가 좀 많죠?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대, 경희대, 국민대, 성대, 세종대 종이 쳤습니다. 건대, 경희대, 국민대, 성대, 세종대, 숙대, 인하대라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세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학생부 우수자잖아요. 지역 학교장 추천, 여기도 추천, 여기도. 그런데 세종대는, 국민대는 추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세종대는 추천도 있어요. 추천도 있는데 추천은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천 인원이. 근데 세종대는 여기 학생부 우수자는 추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신이 좀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학교, 세종대보다 좀 더 높은 학교 쪽에 추천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되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세종대 전년도 입결 자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는 데는 어떻게 보시라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요. 근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봐도, 과별로 봐도 2등급 중반 이후로 넘어가는 과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하고를 걸면서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네. 참고로. 자, 2함 6입니다. 2함 6.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숭실대, 지역균형이고요. 숭실대, 과기대, 성신여대 정도가 비슷한, 이렇게 문과에서는, 과기대는 뭐 이렇게 과가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뺀다고 치면 숭실대, 성신여대, 단국대 정도. 그 다음 나머지. 네. 그러니까 요런 학교나 요런 학교에 비해 에리카, 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다. 2합 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합, 이제 3합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합 7.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학교에 비해서는 얘가 좀 세 보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합 9, 원래 3합 6이었죠. 6이었는데 요 전형에 대해서 원래 3개 각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없는 저 위에서부터 상위 랭크부터 올라오면, 내려오면 일단 얘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등급을 넘어가는 순간 합격하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1등급 초, 아무리 많이 가봐야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는 일부, 여기 이제 지역균형이 11%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가 300명이다 그러면 33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저가 없으니까 일부는 같이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두 개는 1등급의 초중반, 여기는 초중반 후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2대는 조금 거기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이제 뻔히 보여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원할 것인지라는 게 대충 그려지잖아요. 근데 광운대, 특히 광운대, 명지대, 이 두 학교가 전년도 입결 자료를 보셔도 학교 라인 치고는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최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천 전형을 받다 보면 2등급 대 애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라인을 저는
많이 내려가 봐야 건대, 동대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서연고, 서울대는 없으니까 서연고 추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서연고, 서성, 한 이 6개까지는 1등급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학교라고 봐요. 만약에 300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1등급을 4%라고 본다면 전교 12등까지는 1등급 아이들일 거란 말이죠. 12등까지는. 그러면 누적해서 2등급을 11%까지 잡았을 때 300명을 잡으면 딱 한양대성까지가 33등이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추천을 받는다면, 근데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대부터는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물론 아주 센 과는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래서 최저가 없는 학교는 조금은 2년간의 입결의 흐름을 보시고, 야, 여기 학교는 2년 동안 붙는 애들의 내신이 정말 크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 올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수능 최저 맞추기가 부담스러운 애들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인문 같은 경우는 올해 그게 더 심할 수도 있다. 자연계열은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역시 2하고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가 조금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학교 라인 치고는. 그렇게 따지면 얘가 조금 높아 보이고요. 네, 2합 6, 2합 7. 이 학교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합 3 인하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그 다음에 3합 5, 3합 6, 3합 7, 3합 8. 여기가 요 위에 학교하고 큰 차이가 없다 라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꼭 이 자료를 보셔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모집 요강에 다 있으니까 최저를, 관심 있는 대학들을 쭉 펼쳐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 비교를 좀 해보시라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본 자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입결 자료를 볼 때 뭘 중심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가천대 걸 따갖고 왔는데, 자, 여기 이제 경영학부터 쭉 있어요. 일단 인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형이 있고요. 여기 70%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입결 자료 보실 때 대학에서 발표를 할 때 표현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최초 합격자의 평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 근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최종 70% 컷, 뭐 90% 컷,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만약에 충원율이 300%다. 그러면 30명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자, 이제 다 들어왔죠? 10명 다 모집했죠? 거기서 7등. 최종이니까 추합까지 다 합한 최종 10명 중 7등까지, 7등 아이의 점수예요. 그러면 최종 평균이라는 것은 추합까지 다 했을 때 전체 평균. 근데 만약에 최종 70% 컷이냐, 최종 70% 평균이냐, 이것도 다르겠죠. 만약에 컷이다 그러면 7등 아이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최종 70% 평균이라고 하면 7등까지의 평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대략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충원율 말씀드렸죠. 확실히 가천대는 경영학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59번까지가 예비번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죠. 심리학과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보면 얘를 제외하면 40명, 경제,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에서 좀 많이 다른 데로 이제 간 애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하고, 그 다음에 동양어문, 유럽어문, 뭐 법학, 뭐 이런 애들이 이제 30명대로 그렇게 30번까지. 다른 학교 자료를 보실 때도 함께 고려하셔서 인원도 좀, 모집 인원도 좀 여유가 있고 충원율도 있다면 조금 애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천대의 자연 계열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과보다는 기계공을 제외한다면 기계공, 전기, 화공, 그러니까 좀 센 과들, 이렇게 좀 센 과들을 제외하면 문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예비가 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 보실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컷인지 여기까지의 평균인지 그런 글자들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의학계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대구 한의대, 한의대는 일반 전형으로 1.7 정도, 고신대 의대가 한 1.44, 계명대 1.5, 당연히 여기가 평균이면 여기가 뭐 70%든 그런 점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전체 평균이면 여기가 최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저가 더 낮을 리는 없잖아요. 1.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대 치대가 1.85 정도까지 갔고요. 제가 이거를 왜 정리를 해드렸냐면, 하나 더 넘겨볼게요. 대부분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의대니까, 의대 라인을 보시면 영남대 끝에 1.5 정도 거꾸로 가보면 1.5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가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계명대 정도예요. 의대는. 치대는 조금 더 벗어나죠. 근데 여기가 관건이에요. 수의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도 이 정도 라인이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 더 넘길게요. 수의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심지어는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올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대가, 아까 약대 질문도 있었으니까, 약대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대, 연대, 성대, 중대, 이대, 경희대, 이 메이저 약학과들은 당연히 뭐 1등급 중반 이후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시면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의대를 버리고 약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지방이나 이런 쪽에 보이는 의대를 버리고 메이저 약학을 가겠다는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수의대도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둘의 라인은 치대, 한의대 라인은 약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꼭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약학과를 갈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시대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약대에 대한 선호가 여학생들보다 현격히 좀 비율상으로 줄죠. 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오히려 약대보다 치대를 선호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대 라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의대 요런 애들이 합격을 한다면 적어도 추천을 받았을 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점수 라인의 아이들 중 의대 때문에 약대가 영향을 받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여기를 고민하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은 전년도의 결과치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는 이건 계속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회의할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연고대 또는 서울대, 서연고, 의학계열 빼고, 그러니까 공대든 자연과학대든 농생명대든 사범대가 됐든 과연 서연고에, 공대라고 할게요 그냥, 서연고에 어느 정도 공대 애들이 여기를 버리고 만약에 약대로 간다면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겠냐.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약대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연대 생명공학을 가요. 근데 올해 약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약학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분명히 최상위 쪽의 생명 관련, 화학 관련 학과들은 약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공대만 놓고 보자면, 또는 자연과학대만 놓고 보자면, 전년도에 만약에 생명과학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등급이 나왔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농생명대나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쪽 메이저 약학과, 약대, 이쪽하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걸릴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국대나 그러니까 메이저 빼고 동국대나 고 라인까지는 약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서울대 농생명을 버리고 어디까지 약대를 갈 수 있겠느냐. 뭐 동국대든 뭐 36대 밑에로는 아니고요. 그 위쪽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미니멈 라인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대 일부,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대도 지방공립대는 조금 더 그냥 지방사립이나 서울의 조금 중하 쪽보다는 더 오히려 교과로는 더 높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거칠게 이거 그냥 이거 무조건 된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라인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잠깐 다른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한까지는 그래도 1등급 내로 들어오지 않겠냐.
중경외신은 그래도 이 정도 안쪽이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 이런 거 뺄게요. 이런 정도까지는 추천을 누적 인원으로 봤을 때 300명 기준으로 놓고 제가 300명 기준으로 여기는 그냥 2명이니까 그러면 연대는 5%니까 15명이잖아요. 그러면 누적이 17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받으면 숙대 라인까지 이 정도 인원이 나올 수 있다. 얼추 60%에 가까운.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X가 있죠. 이건 뭐냐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최저가 걸려있어요.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이렇게 표시된 거 요건 인원입니다. 인원.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여기 인문, 자연 4명씩. 일단 7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숙대 10%. 그 다음에, 올해 또 변수는 여대입니다. 여대. 이대는 5%라고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400명일 경우에 그럼 20명이 되잖아요. 최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숙대는 10%. 그러니까 여고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공학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여대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가지고 얘를 한번 이제 라인을 잡아보면 1등급 초중 이내는 당연히 이 정도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죠? 뭐 서강대 성대까지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1등급 중후 이내라면 이 정도까지 여기는 좀 편차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요건 제가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년 이맘때쯤이라면 저는 좀 홀가분하죠. 왜냐하면 전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년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막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의 입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약학과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수학에 대한 또 문이과 통합해서 성적이 나오는 첫 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입시가 좀 많이 카더라? 또는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글쎄 그냥 제가 지금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쭤보면 만약에 둘 다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연대 약대를 보내시겠어요? 중대 약대를 보내시겠어요? 성대 약대를 보내시겠어요? 서울대 빼고 서울대 이러지 마시고 거긴 뭐 물어보나 마나 하는데 만약에 서울대 빼고요 연대, 중대, 성대를 만약에 다 갈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목동역이나 오목교역 사거리에서 판 붙여놓고 붙여봐 그러면 글쎄요 어느 한쪽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나중에 제가 뭐 한 10월, 11월 아니야 11월까지는 아니고요 10월 정도에 정시와 관련된 뭐 이런 비슷한 설명회 이런저런 설명회도 할 텐데 약학과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빼고 대부분의 메이저가 다 가군에 있어요. 그리고 나군에 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적만 되면 이대 잡고 이대가 확실하게 안정이 잡힌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높여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학생이 문제. 이대나 여대를 빼버리면 의미 있는 약대가 나군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학생한테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가 약대 치대가 군이 다르니까 경희대 약대와 경희대 치대를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선호의 문제인 거예요. 치대 갈래, 약대 갈래. 이건 애들마다 다르겠죠. 여학생들은 확실히 약대 쪽이 훨씬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추 보셨겠죠? 제 얘기가 안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자, 대략 이 정도면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냥 웃자고 표현하자면 올해 수시는 용기 있는 자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너무 장고는 곧 악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이제 키워드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아이가 도대체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라인이 어디가 잡히느냐,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로 이 아래쪽을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위쪽을 쓴다면 정시 라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이냐, 논술로 갈 것이냐. 근데 종합이 안 된다면 논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학생들이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 대부분 부모님들이라고 이시라고 가정한다면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난 정시에 올인, 무조건 성적 올릴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 자, 근데 여태까지 모의고사 본 거 성적 좀 갖고 와봐. 이건 지난 거고 열심히 할 거라고. 아무 근거가 없는, 그죠?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의 성적이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선도 찾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금 안정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행공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 첫 강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이게 지금 2주간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도 아마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합 전형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투스 앤서 목동 치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쭉 검토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 또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뭐 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시면, 요즘 저도 좀 상담 때문에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힘드셨을 텐데 익숙치 않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종합전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